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조간신문 일면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보도가 겁나 많았어요. 네. 얘네 신났어. 근데 우리 이거 어제 네.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늘 내일 뉴스야. 내일 뉴스 그렇죠. 맛집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면 내일 뉴스에 나오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시사 프로에서 아침에 다 다뤄요. 우리가 했던 내용은. 우리 그 전날 했던 내용은. 그 전날 했던 거 다 다루더라고요. 다룹니다. 예. 네. 여러분 BTS에 관련된 내용도 그 다음날 제 논조대로 미국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응? 지금 몸이 잠깐. 와, 무서웠다. 나 세상 제일 무서운 목소리 들었어.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을 위해서 네. 계약을 맺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뭐 문화 사업의 큰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추후에 발전에 있어서 뭐 초심을 유지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얘기가 미국 뉴스에 그 다음 날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제 얘기했던 제가 가져왔던 그 검찰 기자단 얘기 오늘 아침에 다 또 하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네. 진짜.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이러고 있는데요. 오늘 다른 언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언론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뭐 많이 떨어졌다, 폭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사실 이거는 리얼미터 어제 얘기한 건데요.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7.4%가 나왔죠. 그러니까 폭락했다는 건 40%가 이제 처음 깨졌다는 깨졌다 거죠. 이 말이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40%가 깨진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는 합니다. 네, 취임 후 최저치기도 하고요. 반면에 한국갤럽은 지난달 27일이죠. 그때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국정 수행 지지율은 네, 40%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일면에 거의 안 쓰거든요, 언론들이. 원래 그래요. 쓴 거 봤습니까? 안 써요. 이때까지? 예, 없는데 오늘은 옳다쿠나 하면서 쓰는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했는데 오늘 제목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뭐 지금까지 쭉 그랬는데 새삼스럽게. 예. 네. 자, 조선일보입니다. 지지율 폭락한 날 윤 징계위 또 연기. 중앙일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최저 윤석열 징계위는 연기. 한국일보. 집토끼들 실망감이 문 대통령 40%, 민주당 30% 흔들었다. 서울신문입니다. 문 철벽 40% 깨졌다. 진보층 호남마저 이탈. 세계일보입니다. 차라리 전면에서 책임지고 밀어붙였다면 문 철벽 깨졌다. 야, 네. 애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아시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고 뭐 윤석열 징계위도 연기했고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뭐 이어서 쓴 건데 사실은 뭐 내용 볼 게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있는 말도 안 되는 이게 행정상 절차거든요. 행정상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어. 그냥 징계위원회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하고 뭔가 갈등이 있다라는 게 사실 기사를 써봐야 할 수 있는 이 정도 제목인 건데, 네. 자, 이 정도 제목과 내용으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50%가 넘었었던, 네. 육박했었던 지지율이 12% 이상에 빠졌다라는 말을 도대체 문 대통령 지지자는 믿을까요? 아니요. 나는 안 믿을 것 같아요. 나 지지자인데 난 안 믿음. 내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음. 나는 없는데 한 명도 없던데? 난 아직도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내 생각에 최소 65에서 70은 넘을 것 같은데 지금 50%도 안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 말고는 이거 도대체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니 혹시 여러분께서는 그런 분 본 적 있어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제 주변만 그런가? 아,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에 저희 엄마를 비롯해가지고 제 동생들까지 다 이니 대통령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어떤 뉴스가 나와도.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나라가 망한다고 할 때도 또는 일본하고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도 우리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는 흔들리질 않았는데 진짜 흔들린 적이 오로지 없어요. 춘장 때문에 일주일에 12%가 날라갔다고? 그리고 에이. 조국 전 장관 사태 있었을 때 언론들이 진짜 미친 발광했잖아요. 그때도 40%. 그럴 때도 40% 이상이었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지금이랑 여론의 폭격량으로 보나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보나 지금이랑 똑같아? 그때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아니지. 거예요. 이건 아니지. 얘네들이 원래 표본
뭐 표본 한 500명 데리고 쓰는데 이번에는 1000명 넘게 썼습니다. 1200명 가까이 조사를 했다는데 내가 보기엔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아, 계속해서 끌어들인 거야. 아니, 근데 원하는 원래 대답 나오는 나올 때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아닌 건 날린 거지. 원래 1000명 정도 하긴 하는데 1200명은 좀 많은데.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이 공들여서 열심히 했대요. 뭐 아무튼 예.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이것들은 진짜 여론조사도 그 평가를 해갖고 여론조사를 다시 재평가해야 되나? 그럼 의미가 없잖아. 정답인지 아닌지. 아 이런 여론조사 자체를 못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그냥 AI한테 그 일종의 우리 청원 넣듯이 AI한테 문항을 하나 주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갖고 AI가 그렇지. 진짜 기계가 스스로 해갖고 A, B 이렇게 해갖고 통계를 내줄 수 있는 이런 무인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아니 전 세계에서 나오는 어떠한 AI도 나는 안 믿네. 아니, 어떠한 여론조사도 나는 안 믿어. 특히 구라미터 니들은 더 안 믿어 내가. 그리고 니들 질문지 내용 다 까. 나는 니들 질문지 내용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 자 어쨌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저는 박근혜가 궁금해져요. 아 우리 네. 이 PD의 또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네. 은근히 이거 비교 이걸 좋아하네. 엄청 겁나. 겁나 바로 좋아하네. 전 정권이잖아요. 그죠? 어. 이거 박근혜 한번 비교해줘야 됩니다. 예. 네. 자, 제가 2018년 8월 10일 민원연 보고서를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요게 내용은 많은데, 조선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지지율이 2014년 1월 11일입니다. 박근혜가 53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조선일보 보도 제목은 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로 반전 48에서 53 이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10일에 65.6% 지지율을 기록합니다. 근데 조선일보 제목 뭔지 압니까? 문 지지율 들쭉날쭉.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이런 높은, 개 높은 데서 70 갔다가 내려온 건 맞는데. 그렇죠. 아니 그게 하나는 70이었고 하나는 65.6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작은 걸 썼어. 그러니까 그래놓고 내용에는 70도 있고 65도 있는데 들쭉날쭉이래. 들쭉날쭉. 네. 그리고 56%를 기록했을 때 박근혜가 1년 지지율. 네. 박근혜가 취임 1년 지지율 56% 역대 2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66.2%를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을 할 때가 똑같이 취임 지침 1년 만에. 1년 만에. 1년 18년 4월 19일입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제목. 댓글 늪에 빠진 정치. 문 대통령 지지율도 10%포인트 왔다 갔다. 아니 역대 이러면 역대 1위 아니야? 이거 역대 66점. 1인데? 지금 1년 만에 취임 1년 만에 66% 역대 1위라고 네.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그다음 또 있습니다. 박근혜가 2년 차. 네. 61%였어요. 요거 제목 읽어주세요. 박 대통령 지지율 61%. 역대 대통령 2년차 2분기 중 최고. 네. 2분기까지 네. 오겠네. 그러면 또 62%를 기록했을 때 문 대통령 겁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62%. 취임 이후 최저치. 야 진짜 씨 악랄하다, 악랄해. 정말 대단하다. 와. 악랄하다. 이게 이런 식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60%라도 최저라는 표현, 그 다음에 뭐 빠졌다 이런 표현, 들쭉날쭉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2015년 5월 12일 박 대통령 지지율 44.2% 올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 최고, 올해 최고예요. 계속 다른 거 하다가 그리고 낮은 거 떨어진 거는 보도를 안 보도를 합니다. 안 하고. 네, 올라간 것만 보도를 해요. 2015년 1월 박근혜 씨 지지율은 29%로 시작하여 5월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5월 들어 40%로 오르자 최고라는 표현을 붙여 보도한 것입니다. 이때 뭔 짓을 했을까? 아무 짓도 안 하고 구라미타가 출동을 했겠구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뭘 했을 리가 없지. 네. 조선일보는 박근혜 지지율이 33%로 떨어진 2016년 5월 즈음에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자
박 대통령 지지율 33%, 이란 방문 후 다소 회복이라는 기사도 냈습니다.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보는 김에 중앙 동화도 볼까요? 네, 이건 제 건데. 네. 네. 어쨌든 이게 조선일보가 떨어지는 건 안 써요. 떨어진 거는 왜 떨어진지도 안 쓰고 그 떨어진 상태에서 약간 오르잖아요. 무조건 씁니다. 기사를. 이랬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화도 보면 조선일보는 보세요. 중앙일보는 63%대. 제목. 박 대통령 1년 지지율 63%, 50%대인 취임 초보다 높아.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1.7%의 지지율이었습니다. 가라앉는 경제 지표, 차갑게 식는 국정 지지율. 야, 그렇게 읽지 말고 좀 같은 톤으로 밝게 읽어줘봐. 우리가 웃고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 61.7% 나는 얘들의 의도대로 읽어줄 차갑게 거야. 식은 거야? 네. 차갑게 식었어. 네. 또 하나 더 있죠? 62%가 무능 오만이면 11%는 뭘까? 이거 중앙일보 제목인데요. 이게 무능하고 오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박근혜 때한테. 근데 11%이 당시에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이제 약간 중앙일보 놀린 거죠. 그런데 어제 62% 높긴 높아요, 박근혜가. 그러면 또 뭐라고 했나? 문 대통령이 61.7%대. 문 대통령 지지율 61.7%, 최대폭 하락. 아니 어디에서 떨어졌길래 아직도 최대폭이 떨어졌는데 61%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60%일 때. 문 대통령 60% 최저 지지율, 7주 연속 하락 추세. 네. 신났네. 무조건 차갑게 식다, 뭐 떨어졌다, 하락, 뭐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요즘 뭐 지네들이 우리 대통령 지지율 40%대라고 하니까 네. 걔네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40-40%대 네. 예. 요때 한번 뭐라 그러는지 보자고. 네. 근데 이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조선일보는 떨어진 거는 거의 안 써요. 보면은 2015년 3월 17일에 42.8%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박 대통령 지지율 9주 만에 40%대. 네. 이게 9주 동안 40%가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기사가 없어요. 근데 30%였는데 기사가 없어. 떨어진 건 기사가 없고 올라가니까 바로 기사를 쓴 겁니다. 이게 계속 이래요. 보면.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결과적으로 네. 뭐 이거는 쉴드 쳐졌다고 치자고. 네. 근데 이제 막판에 탄핵 직전까지 가면 네. 4%까지 갔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 모질이라고 욕 먹을 때. 근데 이럴 때는 그냥 건조한 기사, 사실만 나열한 기사, 거의 기사를 쓰긴 썼네. 4%대도. 많이 써긴 써야죠. 그러면 어떻게 썼냐면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 지지율 5%까지 추락.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그냥 리얼미터에서 조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아무런 분석도 없고 왜 이런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을 때는 뭐 이런 지지율로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등 뭐 그죠.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는 등 뭐 온갖 잡소리를 다 끼워 넣더니 뭐 또 박 대통령 지지율 2주째 4%. 네. 그냥 여론 정말 드라이하게 썼네요. 여론조사 결과만 나와 있어요. 그냥 네, 진짜. 진짜로. 이거는 거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그 문장을 그냥 보도 그대로 자료를 옮긴 거. 그대로. 네. 그거 근데 말고 기사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상상도 해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박근혜가 아무리 정치를 개판으로 했었지만 언제나 자기 필요할 때는 20%대 지지율을 40% 초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여론조사가 쭉 있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가갖고 4% 5%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격차, 기존에 있는 이 태극기 할아버지들의 성원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때도 여론조사 기관은 돈 주는 사람이 지정하는 퍼센테이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한 5% 정도 맞춰주지라고 돈을 내고 의뢰한 놈이 있었기 때문에 5%란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돈 받고 하는 이따위 여론조사질은 사실은 가짜 기사 같은 그 차원에서 처벌받아야 돼요. 이거는. 응? 이걸 믿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이걸 갖고 그렇게 물고 빨고 기사를 만들어내고 하는 애들 요즘 왜 이렇게 윤석열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여론조사 인기죠 지금. 뭐 대선 관련해가지고 후보군 할 때 늘 언제나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 갖고 뭘 만들어요. 최근 들어 오늘도 여론조사 나왔더라. 아 그래요? 예, 이재명 20%, 이낙연 16%. 뭐 윤석열 11% 뭐 이 정도 나왔더만. 이재명 지사가 1위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명성에 대한 부분이 어. 부각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초반에 이런 식의 기사들은 사실 여권 내부 안에서 균열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아직은. 좀 지나면 또 역으로 뭐 이 지사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 쓰고 다시 이낙연이 역전 뭐 진흙탕 싸움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둘을 살살살살 끌어내리려고 하는 짓거리들이거든. 그렇죠. 제발 장난들 좀 그만 쳐라 이것들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런 기사에 낚이지 마시라. 네. 뭐 원래 그렇다. 언론은 원래 그렇게 한다. 예. 조선일보 보세요. 박근혜 떨어진 거 얘기도 안 하다가 오르면 탁 기사 내고 오르면 탁 기사 내고 이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계속 기사 낼 겁니다. 지금 나는 다른. 너무 신기해. 이렇게 자존심 센 조중동이 박근혜 말은 왜 이렇게 잘 들고 기자들은 왜 그 옆에만 가면 두 손 공손히 모으면서 고개 눈도 못 맞춰 이러고 있어. 받아 적는 척을 또 다 한다. 누가 얘기만 하면. 그렇죠. 사실 적을 얘기 하나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이미 공보 자료 다 나온 건데 뭔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듣는 듯한 그런 포지션의 뭐 짓거리들을 쭉 해왔다는 거지. 그럼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자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근데 기자들 태도는 바뀐 게 아니고 검찰 태도도 바뀌고요. 보면은 공무원들 태도도 바뀌고.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 세트로 보는 거지. 세트로. 검찰이 그 당시에 박근혜를 밀어주면서 밑에 있는 기자 애들한테 그런 쇼를 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러한 태도 변화가 이 정권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날 수 있냐는 거지. 하긴 뭐 태블릿 PC 보도 한겨레랑 JTBC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스페셜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뇌물죄 관련된 재판이 끝날 때쯤에 네.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네. 그 당시 최준실과 그렇죠. 태블릿 피스와 박근혜와 그리고 JTBC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찾아보죠. 네, 윤님께서 그래도 막판에 조선이랑 박근혜 날 세우지 않았냐 송희정 케이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날 몇 번 세우다가 바로 꼬랑지 내렸습니다. 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때. 네. 그때 싸워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신기하긴 했어요. 막판에 조선일보하고
박근혜하고 싸우는 척 했던 거지 뭐. 깨갱하고 바로 꼬리 딱 내리더라고요. 왜 그 개들은 그렇게 늘 한 몸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시대가 변화해도 한 몸이잖아요. 아, 진짜 왜 한 몸이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속성이 똑같은 거야. 속성. 돈과 권력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그들의 속성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늘 한 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돈과 권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른 우리하고는 영원히 한 몸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게요.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까지 됐죠? 언론이. 기자실에서 애들이 야성을 잃었어. 네. 모든 기자 정신이 전부 대기업 기자실이나 법원 기자, 대법원 검사. 대검찰청 기자실에 전부 인질 잡혀 있는 거지. 법조 기자단. 네. 다음 얘기 합시다. 네.